아무도 20대의 아이를 낳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은 정말 애를 낳아서 기른다는 거는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애 낳을 생각 없어. 나도. 왜들 안 낳아? 아니 임신. 아기가 있다는 거야? 우리 사회 체제를 흔드는 수준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 我が国は社会機能を維持できるかどうかの瀬戸際と呼ぶべき状況に置かれています。0.97 in 2023, the first time it has dropped below 1. 政府要让大家愿婚、敢生、乐养。 인구학적으로 이 나라들은 미국 밀도가 높고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We should be thinking about what single people do and why they don't want to marry or why they're postponing marriage and what they're thinking about family formation and having children. This is the real issue in East Asia. 동아시아에 들이온 초저출산의 어두운 미래.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만큼 가파른 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타이완. 지금 같은 속도라면 10년 뒤 타이완이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가 될 거라는 예측이 들려옵니다. 台湾的低生育率，就是在东亚来说，其实我们就是跟韩国一直像兄弟一样，相对非常的严重，因为已经低于1。 저녁 6시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 귀가를 서두르는 직장인들 사이 유더니아 씨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한 음식점. 유더니아 씨는 퇴근 후 종종 이곳에서 아내를 만나 함께 저녁을 해결합니다. 그래야 저녁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其实在外面吃贵一点点，但方便很多，省下很多时间。对，那这些时间的话，我基本上就可以拿去做一些更多时间去做兼职的部分，这样。 혼잡한 퇴근 시간을 피하니 집으로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부부는 매일 집에서 직장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합니다. 직장과 가까운 타이베이 시내에서 집을 구하고 싶었지만 형편에 맞는 집을 찾다 보니 타이베이 외곽. 엘리베이터가 없는 꼭대기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2019的时候，结婚以后我才到台北。我们为什么到台北？这个原因其实就像很多大部分人为什么到台北，台北工作机会比较多。 부부의 집엔 주방이 없습니다. 설거지를 화장실에서 할 정도로 불편하지만 이 정도 집을 구한 것도 운이 좋았습니다. 收入现在的收入大概扣掉劳健保的话，大概每月4.2万这样子。我的话是算收入是比他低啦，因为他算是有所谓的硕士的头衔，那我只有学士。那我收入扣掉劳健保的话，大概3.5万左右。
那距离买房应该还有很大一段差距，这样子，对吧？那这样子一年大概如果存2乘以存个30万好了，对啊，距离买房真的还有很大一段差距。 타이완 대졸자 평균 월급은 우리 돈으로 약 160만 원 정도. 월급만 꾸준히 모아서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基本上算是要了。那要不然，如果不是加班的话，基本上也是在就是处理我之前有讲到的兼职的这些东西。 매일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부업. 부부는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라도 하루빨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타이베이 외곽의 집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타이베이 베이터우구를 담당하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20, 30대 젊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那进来到这边的话呢，我们这间的全幢的坪数是15坪，那整个室内的使用空间是在9坪多到10坪之间。 복층형 원룸이라 좁긴 하지만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어 인기가 많은 집 중 하나입니다. 2楼的部分，那在第2层的部分呢，这里我们做的是一个所谓休息室的一个规划。那虽然它的空间是比较没有那么的高，但是如果你在这个地方，其实还是可以容纳到让2个人可以用来做休息的一个空间。那我们这间房子的全幢的部分是15.01平，那在售价部分的话是1150，所以相对来说是现在年轻人会比较喜欢的有电梯的一个大楼的类型。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타이완의 집값 폭등. 특히 최근 10년 사이 집값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부동산 양극화도 심해졌습니다. 在台湾有77%的人其实都已经有房了，甚至2、3间房的状况非常的多，那反而会导致，我初入社会的年轻人其实他会追不上房，他的收入会追不上房价，导致他买不起这个房子。 对啊，但是房子因为许多青壮年人不断的在投资，不断的在购买，会导致房价不断的堆叠上去。 부부의 저축으로 5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대략 3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를 갖는 일이 손에 닿지 않는 저 너머의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就是会有一个两难呐，就是没有一个让你很放心的措施，就是让你兼顾职业跟这个小孩的发展。对，所以觉得目前的环境没有让我有很大的动力去养育小孩这样子。我的话是成本考量，因为基本上网络上就有说到一个小孩现在多少300。 最穷的养法是200，对，最穷的养法是200，稍微正常的是300-400。我个人会倾向于说，那等到我能够有一个稳定的这种收入了以后，那这300-400不成问题了以后，那时候再去考虑。对，但是以现在这个条件来讲的话，300-400如果是一个持续的要 拿出这样子的金钱去抚养小孩的话，我想会非常非常的吃力。 2022년 타이완의 합계 출산율은 0.87명, 역대 최저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 경제적으로 안정된 청년들은 어떨까요? 我叫朵拉。 然后现在32岁，然后呢，现在是在科技业的数位行销的部门就职。好，我叫邓佑全，然后我现在是30岁，然后现在在建筑师事务所上班。我跟你说，100块的蛋糕都很难吃。 타이베이에서 나고 자란 부부는 또래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我讲年资好了，年薪啦，年薪大概
90多，对。年薪现在是60万上下啦。对，那现在这边房子的话，我们1个月的房租是2万7，对，那但是在这一带来讲，这间它2万7一个月算是很便宜的，很划算。결혼 3년 차.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부부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죠. 先就怕会被限制，因为我们身边有很多人生了小孩之后，每天都过得很辛苦。但是我们两个出于一种就是觉得生小孩以后我们的时间会被占据，然后加上养小孩真的很贵。我们之前有听说一个统计，就是平均养一个小孩到大学要花1000万。就对我们来说，虽然它不会是说钱是个压力，可是对我们来说，我们可以擅自运用的灵活性就更低。所以我们目前就是理性上知道应该要生，但我们都还没有那个意愿要生。실제로 타이완에서는 아이보다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털복숭이 아이라 부르며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기도 하죠. 还蛮多的，蛮多朋友都是就是没有要结婚，或是就是也是顺其自然的，但是几乎都是养。对我们来说是像养小孩一样。对。 현재 타이완의 반려동물 수는 약 300만 마리. 2020년에 이미 반려동물 수가 아이들 인구 수를 추월한 상태입니다.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를 서두르는 황주비 씨. 我买饼干跟啤酒，等一下室友们回来可以一起吃的宵夜。 한국과 비슷하게 타이완 역시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수도 타이베이로 몰려듭니다. 타이중 출신인 그녀 역시 8년 전 타이베이로 상경했습니다. 비싼 월세를 아끼기 위해 남자친구와 동거 중인데요. 여기서 월세를 좀 더 아끼기 위해 친구 2명을 더 모아 함께 살 수 있는 저렴한 집을 구했습니다. 然后就是我们平常就是在这边的生活这样子，然后这边是我们的，就是一开始进来就会有想说打造一个至少进来看到的感觉。然后因为我们现在在家接案，所以这是我们有组装一个我们的书桌，就是我们2个可以坐在这边讨论跟画图这样子。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황주위 씨에겐 월세도 큰 부담입니다. 我们这边房租1万8，总共3房2厅，我们总共4个人一起住，所以这样子分一个人就4500，然后含水电的话再加500，所以大概一个人的生活费是1个月是5000。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我之前做过木工，就是工地的木工，然后后来转到手机维修，然后后来就找到台北的工作。我们那时候决定了大概几天吧，我们决定好，然后我们就上来台北生活看看，大不了就是反正我们本来就一无所有，大不了在一无所有回台中那也 OK，对吧？就没想到一来就待了7年了。주거가 안정되면 일자리를 구하면 돈을 많이 모으면 결혼하기로 하고 시작한 동거. 어느덧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吊牌。对，吊牌。然后我觉得结婚应该会等到工作稳定，就是双方对双方父母跟家人都有交代的时候，我们才会考虑到结婚这件事情。因为其实不想要贸然的结婚之后，双方家里压力都很大。因为其实我们双方家不是都非常的好过，对，所以我们就在等工作稳定，对，一样跟房子都一样。只要工作没有稳定之前，我不想要就是
拉着小孩，虽然小孩这样子也可以生活，可是就觉得如果自己都没有生活品质了，我怎么养他？ 아이는커녕 결혼도 쉽지 않은 현실.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는 타이완의 청년들. 점점 줄어드는 결혼과 출산으로 타이완 역시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主要就是要去抚养一个小孩，从小到大，它确实很昂贵。可是对现在的年轻世代来讲，你似乎不是很确定台湾的或全世界的整个经济的前景是稳定还是不稳定。那平均低薪的情况，又对年轻人来讲会造成一定的心理上的压力。 2년 전 가오슝에서 타이베이로 올라온 24살의 차이민재 씨. 늦은 밤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하지만 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는 이런 옥탑방뿐이죠. 비싼 월세와 높은 물가를 감당하기 위해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있지만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平常的话，对，就是晚上可能就吃面包，或者是去餐厅找同事看有没有人不吃饭，我觉得可能吃他的这样子。对，一天可能就吃2餐。我现在的话是2份工作，一份是在餐饮业，然后另外一份是服饰业。那以前的话做过很多，可能就那个补习班老师啊，然后游乐园的那个服务人员，然后还有酒店也有做过。慢慢的。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을 느끼는 차이민재 씨. 얼마 전부터 SNS 인플루언서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然后穿搭影片的话，是近期有朋友觉得说，哎，你可以试试看，反正你很闲啊，你回家就是在耍废之类的，所以就是你可以去朝这个方面去试试看。 낮은 임금과 높은 집값, 불안한 경제적 상황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然后没钱，然后也没有男朋友，然后也不想变丑变老，所以就是结婚是我没有排在人生的选项。 生小孩也是，对，就是赚多少花多少啊，就是没有钱，你要怎么结婚，要怎么生小孩，那都要钱。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싱가포르. Economic development happens so quickly. Female educations increased so rapidly. Everything happened within 1 to 2 decades. It's below the renewable rate, below 1, which is alarming.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높은 경제 수준. 일찍부터 저출산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곳에서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My name is Ruby. I'm from Indonesia. I'm working in Singapore with this family about 2 months. 인도네시아에선 농사일을 했다는 루비 씨.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11년 전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이곳이 루비 씨의 직장입니다. 고용주의 집에 함께 살면서 2살과 1살배기 아이들을 돌보고 있죠.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등 대부분의 집안일은 루비 씨의 담당입니다. 가사도우미 일로 루비 씨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들의 교육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First I come is my salary is only 350. Now 745. Cost if rupiah like that, Indonesian money about
8 million like that lah. So 8 million, what you can buy? I can buy one cow. One like that. cow in Indonesia. Yes. 1 month salary. Yes. 고용주의 퇴근 시간.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 루비 씨를 고용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덕분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었고 아내는 빠르게 복직할 수 있었죠. Even though we are sending the kids to childcare, but I mean when we come home, we still have to do the house chores. It's very difficult for us, so we really need a helper. 많은 국가들이 육아 지원 정책에 골몰하는 사이 싱가포르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일과 육아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可以做这样性，如果是没有的话，我没有时间，因为我的 baby 一直找我，他一直哭，因为我有2个 baby 嘛，他会一直哭。 I think we will have more quality, parents and kids time if with the helper, while with the helper is busy with the housework, and we can have more time with them. 싱가포르 카통에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연결해주는 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싱가포르 가정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취업을 희망하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다양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Training apa? Take care baby. This can take care baby, ironing, yeah, every time I training.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선 싱가포르 정부에서 정한 12개국 출신 여성으로 23살 이상, 55살 이하이고 8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마쳐야만 합니다. Come from Kendal Central Java. I come 29 September 2022, and then I come because I need to find more money to my family. 현재 싱가포르엔 28만 명이 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취업해 있습니다. 전체 가정의 5분의 1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죠. 싱가포르에서는 국민의 80%가 공공주택에 삽니다. Hi, welcome in. Welcome to our place. This is my name is Chong Lee, and this is my wife Hui Min. Hi. This is our living area. Previously, it was a room, but we decided to knock it down. Yeah, because we wanted the dining table to be a little bit bigger because my wife works from home. Actually, the dining table functions something like a home office as well. 부부는 2016년 결혼과 동시에 신규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고 지난해 2월 새로 지은 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We bought this house for about 500,000 Sing dollars, and it was for a 99-year lease, which is quite common in public housing. We really did not need any assistance from our parents because everything came from our CPF savings. 건축과 디자인 일을 하는 부부는 생애 첫 집을 홈오피스로 꾸몄습니다. 디자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후이민 씨가 집에서 고객을 응대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And this is the place where I store my materials. I run my own design consultancy service. Yeah. 부부 소유의 집이 생기면서 부부의 생활은 훨씬 안정되었고 각자의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As in terms of life stage, we actually have a stable career and we have a house on our own, and also financially we are quite stable. We are self-sustaining, and
yeah, it's at a very comfortable stage of life. Like we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가 국민에게 99년 동안 장기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집을 소유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국가연금 계좌에서 대출금이 일부 충당돼 가계 부담도 덜합니다. In Singapore, they provide public housing to everybody. The public housing has been there for almost since the inception of the country. So this was Lee Kuan Yew's idea that, look, this is an important asset homeowners should have, or individuals should have, and we will provide it at a subsidized rate. And what they did is they coupled the public housing policy with the marriage idea. So that actually has helped the birth rate.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역시 출산율 감소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e try to support wherever the concerns are raised. So in terms of housing, costs of raising a family, in terms of education, institutional childcare. So wherever possible, the government has stepped up. We always hoped that for Singapore, we won't go below a TFR of 1.0, but we went below 1.0 this year. 평일 저녁, 퇴근 후 부부가 한 음식점으로 향합니다.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생일 快乐. Thank you, thank you. 생일 快乐.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So this is my dad, and this is my mom. Tomorrow is her birthday, so we are celebrating her birthday to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어머니가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은 손주 소식입니다. 你们结婚这样多年了，人还不要生孩子啊？最好是有啦，有一个也好嘛，好过没有嘛，对吗？改天你老了哦，还是有人照顾嘛。知道yes. 하지만 아이보다 일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딸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现在的年轻人哦，他们就是要自由啊，他们就要不要有孩子，比较麻烦。连现在哦，教育费很贵，and then 呢，他们也不要。 Also, right now we have a lot more responsibilities and a lot of things on our plate. So I think having a kid is actually not the priority for most young couples. Yeah, like maybe for us, like we are trying to grow our business and things like that, like more career driven. The question is, why is the birth rate still low despite all this big subsidies? That tells you that the opportunity cost for families to have children early on is very high.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아시아 최고의 대학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는 전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명문 대학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싱가포르 국립대에 재학 중인 4명의 학생들에게 싱가포르 교육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Okay, I didn't know that I have it inside it. 초등학교 때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렀다는데요. So I was second in class back then. Yeah, so I got this as well. Yeah, so yeah, if you do well, the school actually acknowledge it and present it in front of the whole level or the whole school with the certifications and awards when you do well. In this year's 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or PSLE, of the more than 38,000 students who sat for it, PSLE는 싱가포르 초등학교의 졸업 시험입니다.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 입학은 물론 직업까지 크게 영향받아 한국의 수능만큼 치열하죠. So we have a national exam.
it's a phenomenon, right? It's the 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So at 12 years old, okay, the nation comes to a standstill almost when you're PSL. You have your parents taking leave, you know, to coach their parents, to coach their children, and you have parents, you know, getting very nervous, very worried, because that is when the child is streamed into the different secondary schools. And that's a high tension point.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이런 살벌하게 경쟁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학교에서도 이게 정말 거의 너의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So in Singapore, I think it's quite competitive in a way that, like, because education is very important in Singapore. So I was sleeping on average maybe like 3 point something hours, just really grinding myself, trying to memorize and study all those academical contents. So how stressful and tough was it? It was really stressful. I would never do it again. 싱가포르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초등학교 졸업 때부터 대학 입학 때까지 성적의 압박이 심하고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하기 때문이죠. So we always say that our only resource is people, and because our government is driving towards maximally utilizing this manpower as, you know, the premium kind of labor that we have, it's really like squeezing out the time and leisure we have to really think about other parts of life, like marriage or some other pursuit of happiness. That's what I think.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산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You know, certainly in Singapore, one of the problems that we have is that when you have so few children, we tend to overindulge in our children. So then the children, you know, we give the impression that, oh my goodness, raising a child is so difficult because you have to do everything for the child and you have to, you know, make sure that you have enough savings to send the child to the best childcare, to the best nursery, to the best schools, to have after-school programs so that the child will have a higher chance of going to the best, you know, university and then, you know, having, excellent professional careers and all that. So these kinds of expectations that we build up as parents, right? And so if we can't be a good parent, we should not have children. So this is a significant barrier for us now. 特に東アジアでは子どもに惨めな思いをさせたくない、自分がこれだけのところで育ったんだから子どもにもそれ以上のものを与えたいということが、根底にあります。経済が発展して親が豊かになるとそれ以上に子どもを育てなくては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意識が強いわけですよね。そうすると一番先に豊かになった日本から少子化が始まり、そして香港、シンガポールといった国がそれに続き、台湾、韓国がそれに続く。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나라 일본. だいたいここ30年はいわゆる合計特殊出生率が 1.2 から 1.5 の間を上下してますね。東京都ではここ20年で子どもの数はほとんど減っていない。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26명.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답이 있을까요? 일본 오카야마 현의 나기초. 인구 약 5천 명의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02년 나기초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딜 가도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죠. 何人兄弟ですか? 6人。3人です。2人です。 2019년 일본의 출산율은 1.36명, 나기초의 출산율은 2.95명.
나기초가 기적의 마을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나기초의 높은 출산율의 비결은 뭘까? 이곳에는 나기 차일드홈이라는 무료 육아시설이 있습니다. 또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를 같이 돌봐주는 것이죠. 私は初め津山市でこの子を産んでて一人でいいかなって思ってたんですけど、こっちに来て支援が結構手厚いので2人目を今考えて今妊娠をしてます。 나기 차일드홈에는 마을의 시니어 세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77살의 마을 주민 안도 씨는 아이들을 돌보는 스마일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いやもう年ですからもういつまでできるかは分かりませんけど、元気なジョーは来させていただいたら私らも元気もらえて帰れるし、とても可愛いから好きだから。 갑자기 일이 생겨 아이를 잠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경우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유나ちゃんバイバイ。お母さん来てよかったね。よかったね。助かってますよ。結局その時間ね、何時から何時までってこう見てもらえるので、結構自由にというかいけてます。 마을 전체가 온 주민이 육아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任せて会員っていう地域の方が子守をしていただいて、あとは、お願い会員といって自分のお家の都合とかで見れない時間にこちらにお願いをするっていうシステムになります。 나기초의 육아 환경을 잘 보여주는 일자리 편의점. 이곳에선 마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なりますし、あと自分のこの子育ての間にちょっと自分の時間というかいろんな方と交流をすることで、気分転換にもなります。そうですね。本当に自分の空いた時間を有効に使えてと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 단순한 일거리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선 언제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보장돼 있는 셈입니다. 一番多いところは、30代、40代のお母さん世代が一番多く登録していただいています。子育て中でもお子さんが連れてもお仕事ができるのと、うちの場合、お子さん連れの方が多かったりするので、極端に言うと今日子供が熱出たから行けませんとかいうのがほぼほぼ OK で、うちの職員があたふたとしながら手配をするということがよくあります。 4월 중순 나기초 마을 중심에 어린이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예, これなぎ道っていう一応この廊下100メートルぐらいあ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名前をつけてます。 0세부터 5세 미만 어린이들을 돌보는 3개의 보육시설을 하나로 합친 나기초 어린이원. 마을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만들겠다는 나기초의 실험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육아 지원 정책을 최우선에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将来を考えるとやはり町がつい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そのための予算をしっかり考えようということで行財政改革を町を挙げて取り組みました。でその中で例えば町の委員会に出てもらうのに1日5,000円払っていたものを3,000円に減らさせていただいたり、各種団体の交付金をちょっと減らしていただいたりで、議会はそういう取り組みの中で議員定数を14名から
10名に減らしました。でそういうことで皆さんが知恵を出し合ってちょっとずつお金を工面をしたと。でそういうお金が、子育て支援に今使わ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今考えています。일본의 수도 도쿄. 대도시의 사정은 어떨까? 일본의 5대 건설사 중 하나인 다이세이 건설의 하수도 터널 공사 현장. 이곳의 현장 책임자는 입사 18년 차 고마스 쇼고 씨. 일과 육아를 완벽하게 해내는 워킹맘이죠. いやだからそのまま上げたら鉄筋に当たるんじゃないかなとか。まあちょっとずらして溶接してあげるとか。そうだね。だけなんで。 10살 딸아이를 키우며 현장 업무를 하는 건 회사의 다양한 육아 정책 덕분입니다. 育児フレックスという制度がありまして、それは男性女性問わず利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で、コアタイムが決められていまして、コアタイムは10時半から3時半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以外の時間はですね、自由度を持った形で勤務することができます。働きながら子育てしている女性もたくさんいますので、なんですね、子育てしながら働くっていう、そういったみんなの気持ちがですね、醸成されていってると思います。 남성 육아휴직 100% 사용. 육아를 위한 유연 근무 확대로 다이세이 건설의 사내 출산율은 2.5명. 일본 전체 출산율의 2배나 됩니다. やっぱり社会を変えていくには当然法律による取り組みもありますけども、それを受けて実際にやるのは企業ですし、今は10年前に比べて約その管理職層、いわゆる課長レベル以上の女性社員の数は10倍ぐらいになりました。育休制度なんかも充実させてきて、それまでは結婚出産で辞める人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も、どんどん辞めずに働く人たちが増えてきていたということと、 하지만 지자체와 정부, 기업의 노력에도 일본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1.2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基本的に共働き対策だったわけです。保育所を、整備したり、育児休業を取れるようにしたり、さらに男性の家事や育児を手伝うという政策です。その政策は東京都では成功しました。東京都ではここ20年で子どもの数はほとんど減っていない。つまり一部の正社員向けの対策ではありますけども、中小企業で収入が少ない人とかアルバイトで働いているような若者には何の関係もないです。もちろん悪いこと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だから日本が変わる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일터로 출근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今12時過ぎになります。だいたい12時過ぎぐらいまでは打ち合わせでしたり仕事してます。 33살의 쿠리하라 씨에겐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휴대전화의 알람이 쉬지 않고 울립니다. 주류 유통 일을 하다 보니 고객과의 미팅도 대부분 자정을 넘어 새벽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お疲れ様です。お願いします。でもあの時じゃないですか。あの時の直前か直後が。あの時結構飲んでますよね。飲み歩いてるってことですか。で7、8年とか長ければ10年ぐらいやってま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いやー本当にいつ連絡しても出ないですからね。もう忙しいですよね。もういつ寝てるのかなっていう感じですよね。 4년 전 도쿄로 상경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는 쿠리하라 씨. この仕事の前は食品卸の、
倉庫業務ですとか営業事務をしてました。あとは全然普通に昼間は、ゴルフ練習場とかのゴルフボール拾いとかしてました。派遣の仕事してました。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직장에 취직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どこにいらっしゃいますか? はい。雇用の安定でいうとおそらく変な話なんですけど、従事してる間に安定しているっていう風に感じたこと一回もないんですよ、僕。はい。やっぱりいつ何時何が起こるか分かんないんで、常に何かどこかで備えている自分っていうのは一方でいますね。結婚は直近めちゃめちゃしたいですね。はい。どうしてもそれよりも仕事が優先になってしまうんで、気づいたら年を重ねてるっていう感じです。 일본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갈수록 늘어 40%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청년의 미혼율 역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혼율이 더 높습니다. 結局は経済の問題なので、その若者の収入格差が東アジアにおける少子化を作り出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こにはなかなか手をつけられないというのが現状だと思いますし、 동아시아 청년들이 겪는 현실의 장벽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의 높이만큼 낮지 않을 결심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性别角色、家庭价值、企业文化、国家角色，我们其实都在这个性别革命的翻转上是没有成功。Opportunity cost of having a child is just getting higher. To give financial and economic security to the women. 結局根本原因であるいわゆる若者の格差が拡大したままだ、そこに手をつけ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いところだと思います。 그리고 이제 한국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所以韩国 So はい、それで韓国はそれでは韓国。所以韩国未来打算怎么做呢？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 미래의 것이라 여겼던 인구 제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됐습니다. Unimaginable that fertility rate would be so low. But this is an entire country, and then if you have these extremely low numbers, it's really remarkable. 저출산의 위기에 빠진 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Nem szoktam gondolkodni erről. C'est pas trop à la mode, quoi. Ça fait un peu 결혼과 출산이 사라져가는 시대. 세계 각국에서 특단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Un grand plan de lutte contre ce fléau sera engagé pour permettre justement ce réarmement démographique. Számok kellenek, ha nem magyar gyerekek. 우리의 거대한 과제, 저출산.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게 만드는 해법들을 찾아서 저 너머의 세상, 저 너머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국경일 행사가 열린 국회 앞.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로 가득합니다. 강한 가족 없이는 강한 나라도 없다고 선언한 나라,
헝가리는 지난 10년간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헝가리는 어떤 결심을 한 것일까요?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마을. 집수리가 한창입니다. 이 집의 주인인 알렉산더 씨. 낡은 집을 사서 3년째 직접 고치고 있습니다. Nagyon sokba került volna úgy lakni benne, fűtés és minden egyéb más. Azért, mert ennyi pénz volt rá, és így sokat tudtunk spórolni, hogy mit csináltunk, meg mindent. Amit tudunk, amihez értünk.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한 집.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64제곱미터. 약 20평 정도의 공간은 알렉산더 씨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Ó. Ez itt volt az 5x5-ös szoba. Innen egy dupla ajtóval lehetett bemenni. Ez itt nem volt. Ez gipszkarton. 작년에 태어난 둘째까지 네 식구가 살게 될 집입니다. 공무원인 아내와 맞벌이 부부인 알렉산더 씨. 그동안 월세집에 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오래 쌓아왔습니다. My dream house, 2009. 2009? 15 years ago. 하지만 직장이 있는 부다페스트는커녕 외곽에서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죠. 이 집을 구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3 vagy 4 évig mindig kerestünk, néztünk, sok házat, sok lakást néztünk meg, szerettünk volna kertes házat. Mi kerestünk ennyit, és így ahogy kerestünk, mindig az árak is követték a keresetünket, és mindig föntebb voltak az árak, mint amennyi pénzünk volt. Sok segítségével felvettünk 1.600.000 forintot, kaptunk csokkot. 가족주택 지원금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집값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거나 집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알렉산더 씨는 여기에 추가로 혜택을 또 받았습니다. Babaváró hitelt felvettük, az 10 millió forint. 3%-os kamattal 3 évre lefagyasztva a törlesztés. Közben megszületett a második gyerek, a Luca, így a 10 millióból csak 7-et kell majd visszafizetni, 3-at elengedtek. 주거비와 현금을 내세운 정책은 10년 전 오르반 정부가 들어서며 도입됐습니다. hanem magyar gyerekek. Minden 40 év alatti nő, aki első házasságát köti, közös élet kezdéséhez 10 millió forint összegű kedvezményes kölcsönben részesül. 특히 아이를 낳을수록 빚을 탕감해주는 아이 기다리기 대출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에서 10년 만에 1.58명으로 올랐습니다. 결혼도 증가하는 추세라죠. 특히 가장 큰 혜택인 주거 지원으로 결혼과 출산을 앞당기는 청년들도 늘어났습니다. 알렉산더 씨의 이웃인 가보르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최근 주택지원금으로 집도 수리했죠. Leginkább ő ad nekem ötletet, mert ő a szakmabeli. Nem fizikailag, elméletileg. 출산을 결심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부부. 다음 아이를 기다리며 미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Most így, hogy megszületett illetve hogyha esetleg lesz egy harmadik, akkor meg már elvileg az 50 millió támogatást is igénybe tudjuk venni, és az bőven fedezi a házkörüli dolgokat. De akkor itt az a kérdése, hogy a harmadik is a kurta? Terben van. Igen, de most még egyelőre várunk. Még egyelőre 2, de igen. 하지만 경제적 지원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출산 이후의 시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A csoknál és a babavárónál, és ezek azok, amik speciálisan magyar a kormánynak a termékei, gyerekkel fizetik vissza a kölcsönt. Akkor kapják meg, ha összeházasodnak, össze kell házasodni, és beígérni gyerekeket. Azt mondani, hogy lesz 1, vagy 2, vagy 3 gyerekünk. Ez is egy megoldás, de ez se kockázat nélküli, mert a gyerekvállalása sok mindenben múlik, és van olyan eset, hogy vissza kell fizetni a hitelt, mert nem született meg a megadott időn belül a gyerekszám. De viszonylag kevés megy az egészségügybe és az oktatásba. Ez egy nagy ellentmondás, mert nem elég, hogy a gyerek megszülessen és legyen szándék, hanem az fel is tudjon nőni, és még egy, a felnőtt gyerek itt maradjon. Körülmények nem elég jók, tehát nem elég csak pénzt adni, és nem elég a lakást építeni, a teljes szociális infrastruktúrára szükség van. 돈만으로는 어려운 일. 다른 결심을 찾아 독일에 왔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였다죠. 어린이가 없는 나라라고 불렸던 독일. 어떻게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독일 북서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2살 아이의 커다란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합니다. 남자아이라 더욱더 기운이 넘치는데요.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엄마는 매일이 즐겁습니다. Wo ist Mamas Nase? Alles gut? Los geht's? 그런데 엄마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네요. 여기 제 아들 율리안이에요. 지금은 19개월이고요.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시도하다가 실패하다가 유산도 하고 5년 만에 낳은 제 보물이에요. 네. 저 미리아 말레츠키라고 하고요.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이면서 옛날에 미녀들의 수다 독일 출신입니다. 뭐 결혼하라고 그런 뭐 특별한 나이도 없고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미르야 씨의 보물, 율리안과의 만남은 시작부터 특별했습니다. 비혼 출산이라고 하죠. 정자기증을 통해 율리안을 혼자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독일의 비혼모들은 걸림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가 지원도 똑같고 차별도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혼자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다죠. Ganz vorsichtig. Das ist ein Mama-Schaf, das kriegt gleich bald Babys. Guck mal, wie macht das Schaf? Schaf macht Mäh. Mäh macht das Schaf. macht das Schaf. 그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다들 찬성하라던데요. 다들 진짜 많이 응원했어요. 내 배 속에 내 몸에서 나왔던 너무 믿음 안 가서 너무 신기했어요. Ja, genau. 율리안이 태어나 신기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건 미르야 씨뿐만이 아닙니다. Geh zu Oma. Mach klapp, klapp. Klapp, klapp. Oh, machst du gut. 이곳은 미르야 씨의 어머니 잉그리드 씨가 운영하는 발진료소입니다.
Ja, du Kleine. Ist die Mama dabei? Und es ist doch schön, ein Enkelkind zu haben. Man wird ganz anders gefordert. Es ist so viel Freude zu sehen, wie sich so ein Kind entwickelt. 70대의 나이에도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어머니. 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낳을 무렵엔 일하는 엄마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Wir waren zu dem Zeitpunkt, als die Mirja geboren wurde, wirklich in einem Wandel. Damals die Zeit war anders, war ganz bestimmt um vieles schwieriger. Die Männer haben im Haushalt nicht einen Handgriff gemacht, die haben sich auch nicht um die Kinder gekümmert. Es war ganz anders. 독일은 전형적인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Ja, und das Allerwichtigste für ihn ist der Pudding. 독일 여성들이 집 밖에서 일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 엄마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자 독일에선 일찍 새끼를 떠나는 까마귀에 빗대 까마귀의 엄마로 비난했습니다.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게 되죠. 그 흐름을 깨트린 메르켈 정부. 돌봄 영역을 확대해 엄마들의 일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시작합니다. Kinderpressekonferenz verrät Merkel noch ihre Lieblingsbühne für private und politische Fragen. Und wer mag kein Spinat?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한때 1.25명까지 떨어졌던 독일의 합계 출산율. 시간 정책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르야 씨에겐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4시. 하루 중 이때만이 본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저는 지금 웹툰 번역하고 있어요. 율리안이 일어나 있으면 같이 시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돈 좀 벌어야죠. 그래서 목소리를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군요. 네, 깨우면 안 되니까. 또 깨우면 일 못 하잖아요. 프리랜서 번역가인 미르야 씨. 율리안이 깨어나는 순간이 미르야 씨에겐 퇴근 시간입니다. 그리고 육아의 세계에 다시 출근하죠. 혼자 요리도 살림도 도맡아 하다 보니 늘 부족한 시간. 만약에 너무 힘들고 아니면 꼭 같이 놀고 싶다 그러면 대신에 이유식 좀 이렇게 빨리 잠깐만 때워서 먹을 수 있는 거 주고 그리고 웬만하면 직접 요리하긴 하는데 뭐 그냥 엄마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못하는 날도 많으니까.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율리안을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번역 일이 많아지면서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Ja. Da? Ich soll dich füttern? Ja. Ja, da steht eine Kamera. Geht weiter? 제가 옛날에 일만큼 열심히 한 거 없었어요. 제가 진짜 의뢰 들어오면은 뭐든지 다 오케이 하고 근데 지금 갑자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율리안이 자고 있을 때 일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계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거 있죠. 고민 끝에 율리안에게 맞는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타겟무터 이렇게 한 가족에 아기 맡길 수 있는 자격증 따서 애들 돌봐주는 그런 제도라서요. 예, 그런 곳인지 한번 상담 받아보려고 해요. Hallo nochmal. Hallo, ich bin Mirja. Ich bin hier, weil ich mich gerne beraten lassen wollte. Ich bin mal so frei. 독일어로 나덤마라는 뜻이라죠.
타게스무터는 국가 자격증을 따서 본인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육사를 말합니다. Aber wir bauen auch eine Höhle, wir haben Zelte da, also wir machen ganz viel mit Decken und Kissen. Also ich bin selbstständig und ich bin ein bisschen am Überlegen, wenn ich jetzt besonders viele Abgabetermine habe, ob ich Julian irgendwie vielleicht bei euch unterbringen könnte. So generell vielleicht 2 Tage die Woche am Vormittag. Besteht da die Möglichkeit? Ja. Er würde dann von um 7:30 Uhr bis 15 Uhr hier angemeldet sein. Du kannst ihn aber auch schon um 13 Uhr rausholen. Das ist vor dem Mittagsschlaf. Ach ja, okay. Weil jede Tagesmutter darf nur 5 Kinder betreuen am Tag, mehr nicht. Wir dürfen auch am Wochenende arbeiten und wir dürfen auch in der Nacht Kinder betreuen. Das ist alles erlaubt. 미르야처럼 시간이 자유로운 돌봄을 원할 경우 타게스무터가 그 공백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일반적인 시스템 안에서 빈틈없는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리안도 앞으로 킨더크리페와 킨더가르텐을 거쳐 초등학교에 입학할 겁니다. 방과 후엔 국가가 지원하는 전일제 학교나 호르트를 활용할 수 있죠. 독일에서 돌봄은 개인이 아닌 공적 영역의 일. 부모의 시간도 국가가 보장합니다.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거는 나라에서 부모한테 시간 주면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리고 부모도 스트레스 안 받으면은 더 좋은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랑 더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나라, 독일. 또 하나의 시간 정책을 찾아서 가족센터에 왔습니다. 영유아 부모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인데요. 독일 전역에 약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공동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아지트이기도 하죠. anderen Themen rund ums Baby. Und wir treffen uns dann einmal die Woche hier. Das ist ein freier Treff für alle, die kommen wollen. Und besprechen hier unsere Probleme oder auch einfach so, wie es gerade läuft, was wir machen, wie es uns geht. 평일 낮인데 아이와 함께 온 아빠들도 눈에 띕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이곳에 온다는 스테판 씨와 딸 루이제. 아이를 달래는 모습이 꽤 능숙해 보이죠? Are you working now? Currently, I'm not working. It's a kind of parents' time. Yes, yeah. So in total in Germany we have 3 years. Both parents have 3 years, and you can decide whatever you want. But if the father decided to stay at home at least 2 months, you get more money as a motivation that both parents. 독일에선 육아휴직을 부모 시간이라 부릅니다. 만약 엄마가 1년을 쓰고 2개월을 아빠가 더 쓰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런 방식이 아빠들의 참여를 독려하죠. Ja, ich glaube, der Begriff Elternzeit fokussiert sich tatsächlich auf das Thema Zeit. Also das andere war ja das Thema Erziehungsurlaub. Ne? Also erstens ist es kein Urlaub, gerade wenn Kinder auf die Welt kommen. Aber es ist wichtig, dass es diese Elternzeit gibt, also eine Zeit, wo Eltern sich auf diese neue Situation gemeinsam einstellen können. 최근 부모 시간을 쓰는 독일 아빠의 비율이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아빠도 부모 시간 중인 걸까요? Guten Tag. Hallo. Was tun Sie jetzt gerade hier?
Ich bin jetzt gerade mit meiner Tochter Mütze, das Kinderzentrum. Sie haben sich jetzt sehr bequem angezogen. Heute zum Beispiel sind Sie nicht zur Arbeit gegangen? Also ich bin 4 Tage die Woche im Homeoffice. Heute war ich auch im Homeoffice. 유연 근무로 일찍 일을 마치고 딸과 놀러 나왔다는 하이코 씨. 작년에 2달간 부모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로도 틈틈이 딸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직장 복귀를 앞둔 아내를 위해 최근엔 시간을 더 할애하고 있습니다. Die Arbeit zulässt, wenn ich per Gleitzeit dann nachmittags kurz 20 Minuten nehmen kann, dann hole ich sie aus der Kita ab. Als sie ist dann auch wieder einfacher zurück in das Berufsleben zu finden. Als Vorbereitung für die Arbeit schon mit Schulungen anfängt und so weiter, den Kontakt zu den Arbeitskollegen wieder aufbaut und so. Ja, weil wenn man nie durchatmen kann, nie Zeit hat, irgendwie immer nur sich ums Baby kümmert, dann hat man gar keine Zeit, über sowas wie die Arbeit nachzudenken. 독일에선 2년 전부터 부모들의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한 제도도 생겨났습니다. 일이냐 가정이냐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와 기업이 부모의 시간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의 시간 정책은 계속 진화 중입니다. Also wir wollen jetzt auch sehr gerne eine Familienstartzeit auf den Weg bringen, was bedeuten würde, dass die ersten 14 Tage nach der Geburt eines Kindes beide Elternteile zu Hause sein können. Sind unglaublich wichtig, wenn auch da sich die Väter um die Kinder auch kümmern und mit Verantwortung übernehmen. Dann, wenn man das von Anfang an macht, dann macht man das auch später. Und das ist ein Projekt, was wir uns auch für diese Legislatur vorgenommen haben, wo der Staat eben dann auch die Verantwortung übernimmt. 이번엔 스웨덴으로 향합니다. 세계 최초로 아빠들의 육아 시간을 보장한 나라. 스웨덴 아빠들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유명하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도 엄마 아빠가 비슷한 편입니다. Me and Ivana shared our maternity leave. So you were 1 year. 1 year and then you 8 months. 8 months. Yeah. We actually have five kids, 5 children. So this is 3 children here today. We have two on home or a different place at the moment.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이. 2명의 오빠를 둔 이 집 막내딸입니다. 아빠인 록슬랜드 씨는 4개월째 아이와 이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This is Siri. She is 1 year old, and for now she's staying at home with me until she starts preschool later this year. 스웨덴의 육아휴직은 총 480일. 아빠에게 최소 90일이 할당됩니다. 록슬랜드 씨 부부는 이걸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She likes climbing on the chairs, climbing the stairs, and then you also like chewing on stuff, right? She started work again in November. Now that she was away for 7 to 8 months, and then 3 years later, 7 to 8 months, and then 4 years later, 7 to 8 months. If my wife would have been at home alone with kids 3 times 14 months,
that would have had a significant detrimental impact on her career. 아내와 반반씩 벌써 3번째 육아휴직. 그는 이 방식이 부부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From my perspective, it means that you try to split the responsibility for family life as evenly as possible between men and women. It's typically the mother being at home for the first period because it's a common practice with breastfeeding, which makes it difficult to split the first time period. But then after that, there is no reason why you cannot split it 50-50. Since taking out a larger share of the parental leave for women has a detrimental impact on long-term salary development. I think also from a financial point of view, it's important that you should try to share it as equally as possible. 50대 50.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느 한쪽의 손해도 생기지 않는 것. 반반 육아 덕분에 셋째를 낳을 결심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집에 있어야 할 록슬랜드 씨가 회사에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We're on parental leave, and today you're here in the company. How's that possible? This time with our third child, Siri, who you met yesterday, me and my wife have decided to split the parental leave 20/80. So she's at home 1 day per week, and I'm at work 1 day per week. 스웨덴에선 회사 측과 협의만 하면 육아휴직도 하루 단위, 시간 단위로 얼마든지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경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육아휴직 중에도 조금씩 일을 하는 게 요즘 추세랍니다. These are my colleagues, Sara, Nils, and Niklas. As everyone here with children, they've also been at home on parental leave with their kids quite recently during the last 2 years. Yeah. I mean, both you and me worked during our parental leave, and I was very happy. I worked 10%, so like 1 hour a day, which worked very fine. You know, she was sleeping and I was bored, so it worked great. 맞벌이 부부 중 누구에게도 육아의 시간은 차이가 없습니다. But we do have that law that says that when your kid is sick and you can't leave them at daycare, you are able to be home and you get a small amount of compensation for your salary decreasing from the government. So it's called VAB, which is basically Swedish acronym for care of child. Yeah. So they call from daycare and tell you your child is sick, and then you basically have to tell your boss that I'm sorry, I have to leave. And then when the child is healthy again, you tell your employer how many days you were gone, and then you tell the government how many days you were gone, and then you get money at the end of the month from the government and a reduced salary. Yeah. 이게 바로 바바를 신청하는 과정이라는데요. And you choose your child if you have several, and then you can say why did you need to VAB, and you can take the child was sick, and then you tell them what kind of sick, let's say a fever, and then I sign it. 동등한 일, 동등한 육아를 가능하게 하는 스웨덴의 정책들. 하지만 결코 쉽게 얻어진 건 아닙니다. 100년 전 인구 위기를 겪은 스웨덴은 일찍부터 가족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부부 공동 육아 휴직제를 도입하고 아빠 할당제의 기간을 늘리며 성별 격차를 줄여왔는데요. 평등 육아가 가능했던 건 100년 전 시작된 질문 덕분이었습니다. Very influential
Swedish couple, the Myrdals, Gunnar and Alva Myrdal. They posed very important questions. Is it because women are working? Or, and that's the important thing, is it because society doesn't allow working women to have children? And Sweden managed rather well up to now that this important question was posed so early, already in the 1930s. So Swedish society and policymakers were working towards that to eliminate these obstacles for working couples to have children. Family policy, it has never focused on pronatalism or supporting fertility. It has supported on gender equality, has supported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So that has been the goal. And then the side effect is that it's been beneficial for fertility, but it has never been an explicit goal that fertility should be high or low. 출생률이 아닌 조화로운 삶을 목표로 한 지원. 공평한 50대 50을 위해 보이지 않는 틈도 메워주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다정하게 손을 꼭 잡고 가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Is she your daughter? No, this is a child who goes on my preschool. Because her mother is at work at night, so she has to be at preschool so she can be safe. 다양한 분야에서 야간 근무하는 부모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공립 어린이집. 저녁이 되면 본격적인 등원이 시작됩니다. 1년 반 넘게 이곳에 아이를 맡겨왔다는 사메라 씨. I mostly drop him at night and he sleeps here. Then I work early mornings like at 4 a.m. And it's really convenient for me to do so. This is something I really love to do. Customer service, and especiall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t the airport. So, and maybe I wouldn't be able to do any kind of a job who is after 6:30 because I live here alone and I'm a single mom, so I have no support. 일에 대한 열망도 육아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 삶. 스웨덴 사회가 추구해온 목표죠. Maximilian och Lionel, skulle ni vilja hjälpa till? Titta, vi kan hjälpa till att duka. 여느 가정집과 다를 게 없죠. 함께하는 아이들은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랍니다. Har du också borstat tänderna? Men vet du vad? Jag har borstat tänderna. Jag borstade tänderna innan jag gick hit.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욕실과 침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고요. 6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밤을 보냅니다. 10년 전부터 스웨덴은 야간 돌봄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Jag tror att det är väldigt viktigt att man som förälder kan lämna sitt barn på ett ställe där barnet kan vara tryggt när man jobbar så att man kan fokusera på jobbet. Vissa behöver jobba på nätterna och kvällar och helger och då behöver man känna sig säker som förälder att kunna lämna på ett ställe. 스웨덴 정책이 변함없이 지켜온 가치. 누구나 동등하게 일하고 육아에 참여할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In Sweden, the government took the lead, and all this was created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men and women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Our whole system has been this dual mix of men and women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choose by themselves what they want to do in life. That should not be sort of diminished by their wants and to have children. And that has been the purpose of many of our policies. (10년) 넘게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을 유지해온 프랑스. 그 비결을 찾아 한 대학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 전용 진료실이 있지만 의사는 아니라는 이분. 프랑스에만 있는 사주팜입니다. 우리의 조산사와 비슷한 개념이라죠? 의대처럼 5년여의 수련 과정을 거치는 전문 의료인으로 산모의 모든 걸 관리합니다. 사주팜을 찾아온 환자는 넷째 아이를 임신 중인 산모. 임신 6개월 차입니다. 21년 차 사주팜인 벨로리 씨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진행합니다. Eh ben, soit on vous proposera de la tournée, d'accord, avec la version, vous savez, oui. Alors, et c'est une fille. Eh ben, ça c'est une bonne nouvelle. Oui, pour ma fille, oui. 프랑스에선 임신한 순간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사주팜도 그중 하나죠. Alors, c'est un métier qui existe depuis longtemps, effectivement, à qui on a donné de plus en plus de responsabilités. En ce qui concerne la grossesse, tout à fait. Les sages-femmes, on a le droit de suivre les patientes qui n'ont pas de pathologie. Donc, si elles n'ont pas de pathologie, on a le droit de les suivre du début jusque quelques semaines après aussi, parce que la sage-femme libérale, elle peut faire aussi tout ce qui est contraception après l'accouchement, tout ce qui est visite post-natale et ce qui est aussi de l'ordre du suivi de l'allaitement maternel pour les bébés, pour les prises de poids. Et il y a tout ce qui est la rééducation périnéale aussi, qu'on a le droit de faire. 얼마 전까지 사주팜의 관리를 받았다는 한국인 이보람 씨. 4개월 전 보람 씨가 낳은 딸 까밀리아입니다. 어떻게? 사주팜은 물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국가의 모든 지원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아예 모든 병원, 그러니까 그런 임신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비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빵원. 돈을 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를 부모가 어떻게 맡길 수 있는지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뭐 어린이집을 보낼 건데 어린이집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보다는 뭐 베이비시터, 누누라고 하거든요. 누누한테 맡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경우의 수의 모든 걸 커버해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보조적으로. 부모와 아이의 생애 주기마다 필요한 과업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프랑스의 시스템. 사회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옆집 사람인데 지금 애기 산책시키고 있다고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키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거의 2명, 3명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어볼 거 있어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 네, 그래서 되게 많이 공동 육아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아요 여기서. 프랑스로 유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보람 씨. 출산 후 처음으로 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기 걸 싸는 거여서 옷을 얼마나 챙겨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최대한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가려다 보니까 짐이 좀 많네요. 어떻게 프랑스에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게 된 걸까요? 프랑스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여기서 아기 키우는 게 일을 하면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박사 과정 중인데 제 지도 교수님이 아이를 꼭 낳으라고,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때 아이를 꼭 낳으라고 저한테 너의 일을 같이 하면서 너의 커리어를 쌓으면서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Consolide au fil des décennies. Donc c'est pour ça que c'est toujours aussi important. On a une doctrine en France qui s'appelle le familialisme, c'est-à-dire que la famille est au cœur des préoccupations des politiques publiques. Et on a une croissance économique faible, on a du chômage, donc la situation n'est pas parfaite. Ça participe du fait que les gens n'ont pas d'angoisse en se disant si j'ai des enfants, tout va changer. Parce qu'ils considèrent que c'est l'État qui doit s'en charger. Et c'est un élément important du niveau haut de la fécondité, parce que la fécondité reste aujourd'hui en France. 긴 시간을 이어온 가족 정책의 힘, 청년들도 느끼고 있을까요? 26 동갑내기 커플을 따라가 봤습니다. Déjà Ça va? Bonjour, enchanté, Philippe. 여기는 마티아스의 할머니 댁입니다. 마티아스의 형과 형의 아내까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Oui, on fait des petites réunions familiales tous les 2 mois, Enfin, il n'y a pas de régularité, mais... 평범해 보이는 두 커플. 하지만 동생 마티아스는 결혼한 형과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Ils sont pacsés ou... Voilà, ils vivent ensemble. 2년 전 팍스를 신청했다는 마티아스와 모드. 팍스는 프랑스에서 동거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팍스가 없던 아버지 세대는 아들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Donc après c'est pas comme un mariage, on n'a pas fait il y a pas une grosse fête, il y a pas eu beaucoup d'émotions, il n'y a pas eu tout ça quoi. Mais ils se sont pris un peu au jeu quand même, je trouve, et au moment où ça s'est passé, ils ont quand même demandé qu'on soit là, que les parents soient là, qu'il y a eu quand même comme une espèce de petit acte. 전통적인 결혼의 제약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한 두 사람. Même si c'était finalement qu'une demi-heure de rendez-vous, on s'est dit on va marquer le coup, on va bien s'habiller, on va faire des petites photos. Signé par la mairie, donc c'est un papier 팍스 officiel. 커플은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요? Je ne sais pas si je le pose ici, mais on en a déjà parlé. Ouais, on en parle sans problème. On aimerait bien un premier enfant avant 30 ans. Et voilà. Donc là, on a 26 ans. On a... Donc ça s'approche, la deadline s'approche. 이들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건 국가의 지원이 차별 없이 보장될 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Ou alors, particulièrement ceux de votre supermarché. 모든 게 불확실한 미래에 결혼도 출산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 하지만 프랑스에는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조건 없이 책임지겠다는 국가가 있습니다. Le critère pour toucher des prestations familiales en France, c'est le critère de la charge de l'enfant. C'est-à-dire qu'on ne va pas regarder le statut du couple, qu'il soit marié, pacsé ou en monoparentalité, les parents célibataires. Quel que soit le statut, quel que soit aussi les sexes des parents, que ce soit des parents de même sexe, il n'y a qu'un critère, c'est le critère de la charge de l'enfant. 오늘도 저 너머의 누군가는 결심합니다. 아이를 낳기로 말이죠.
des réflexes. Ça aussi. 그 결심의 바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출산 그 이후의 시간도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초저출산 대한민국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I know you have a very, very tough working life, that people work very, very long working days, and this is almost impossible if you have small children. Yes, and then that needs also involvement of the industry and the working life. Dass aber jetzt Notfallmaßnahmen in der Hinsicht, dass man jetzt die Elternzeit geringfügig verändert oder das Kindergeld oder Elterngeld ein bisschen erhöht, wahrscheinlich wenig ausrichten, wenn andere Bedingungen sich nicht auch verändern. Grâce au progrès économique, le pays a changé et donc ce changement doit continuer aussi. Et même si le nombre de naissances n'augmente pas tout de suite, ça pourrait être une amélioration de la société coréenne et après peut-être il y aura une augmentation des naissances.